4월 8일 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무탈하게 보내셨습니까? 원래 이런 소리는 아침에 무난 인사하는 소리인데 저는 매일 저녁마다 이런 소리를 하네요. 그래도 뭐 아침 인사도 좋지만은 저녁에도 뭐 하루를 잘 보냈는가 뭐 서로 안부 묻는 것도 나쁘진 않죠. 요즘 뭐 시국이 시국이라 뭐 하루하루 보내기가 참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잘 참고 견뎌봅시다. 자, 공부합시다. 전일 미션 종목부터 한번 간단하게 복귀해 보겠습니다. 어, 어제는 오늘 미션 종목을 혈전 관련주로 한번 보고, 그리고 특징주 섹터 한번 보고, 뭐 얘네들은 그냥 관심 꺼내만 두고 보자 이랬는데, 오늘 혈전 관련주에서는 좀 배울 것이 많이 있죠. 한번 봅시다. 혈전 관련주는 이놈들은 참 모습이 참 특이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먼저 스타트를 끊어준 놈은 한국 유니온 제약이었지만 상한가로 먼저 들어간 놈은 에스맥이었고, 그 다음에 레몬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서린바이오, 이놈이 먼저 쫓아와주고 일신바이오도 쫓아주고 그랬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오늘 변동이 일어났죠. 일신바이오가 먼저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또 돼버렸죠. 그래서 먼저 상한가를 간 종목을 우선적으로 대장주로 보는 것이 보통 통계적인 확률인데, 자, 이렇게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가 먼저 상한가를 가는 경우는 이것은 확연하게 오늘 차이를 줬기 때문에 대장주를 일신바이오로 잡아주는 것이 맞았죠. 왜냐하면 시가가 23% 아닙니까? 다른 애들은 시가가 레몬 같은 경우는 뭐 4% 시가 출발됐고, 에스맥은 9% 이렇게 출발이 됐죠.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앞에 있었던 이런 대장주를 고집을 하지 말고 당일에 먼저 가장 관심을 받는 놈을 우선적으로 골라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일신도 어제 상한가는 못 갔지만은 17%, 18% 가까이 맞췄단 말이에요. 맞췄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 애들과는 그래도 한 12% 정도의 갭이 있었죠. 그래서 대장주라고 보았던 종목들보다 훨씬 시가가 월등하게 일신바이오가 책정이 됐을 때는 당연히 이놈을 빨리 대장주로 잡아주고, 그 밑에다가 이제 레몬과 에스맥 뭐 이런 애들을 줄줄이 붙여놓고 자리를 딱 맞춰줘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일신 밑에 에스맥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레몬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세 개만 일단 뭐 가지고 하면 되죠. 뭐 서린도 있지만은 일단은 뭐 관심도는 얘네들이 더 많았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레몬하고 에스맥은 저희들도 거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신도 또 뭐 거래를 해서 또 보유를 하고 있고, 일신도 아침에 시가 23% 출발해가지고 23%였고, 상한가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묶였다가 다시 미끄러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상한가에 붙여주는데, 그 시간이 제법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었죠. 그동안에 레몬과 에스맥은 서로 붙임이 좀 많았죠. 붙임이 많았는데 뭐 잘 보고 매매를 감각적으로 좀 하셨으면 오늘 뭐 수익은, 저희들은 뭐 두 종목 다 한 20% 가까이 먹었는데, 에스맥이 보면 아침에 9%에 출발해줬고 한 23%까지 올라가줬거든요. 에스맥이 시가에 공략을 했다면 일신바이오가 대장주로 잡아놨다면 얘가 9%니까 2등주니까 가장 근접한 놈이었기 때문에 가장 공략하기는 좋았죠. 그래서 뭐 10% 이상 수익은 충분히 나왔고, 여기서 매도세가 나와버렸다면 기다려야 되겠죠. 다시 그 자리를.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좋았죠. 저희들은 그때 일신바이오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S맥은 타이밍을 놓쳤죠. 그래 두 번째 타이밍에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S맥이 7%대, 7%대 들어갔네요. 7%대 1715원 기준가, 그렇죠. 1715원이니까 뭐 시가보다는 더 낮게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가 1715원이니까 이 시점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네, 그죠? S맥을 오늘 뭐 매매라서 잘했다, 뭐 매매 트레이닝이 제 개인적으로 보면 오늘 매매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진입 시점도 뭐 나쁘진 않았지만은 그 20%대의 매도를 다 정리를 해라고 신호를 보낸 것이 뭐 제 나름대로 판단이 맞았지 않나 싶었습니다. 보통 이런 스타일 뭐 일신이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대장주가 어 동생이 쫓아 올라가고 있는 상태면 대체로 보유를 하거든요. 보유를 하는데 만일에 S맥이 오늘 일신의 모습을 가지고 상승을 했다면 일신이 뒤로 따라오고 이런 상태로 즉 규칙적인 서로 간의 규칙적인 모습을 연출을 했다면 아마 S맥은 들어간 지점도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20% 수익을 안고도 보유를 하자라고 이제 했을 텐데 오늘은 바뀌어 버렸죠. 대장주가 서로 간에 바뀌어 버렸죠. 그렇게 되면 각각의 종목을 대하는 태도가 약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향후에도 여러분이 이런 유사한 경우를 많이 패턴을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혈장 관련주들은 정확한 대장주가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일에는 S맥과 뭐 저 누굽니까? 한국 유니온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지만은 결국엔 S맥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레몬이 들어가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일신바이오가 시가를 높게 띄우면서 대장질을 하고 아직까지 대장이 완전히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대장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항시 먼저 관심권에 있는 놈부터 먼저 공략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S맥이 우리가 이 시점에 들어가서 20%의 매도를 하자라고 한 것은 오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봤을 때 뭐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다. 그래서 앞에 먼저 일단 대장으로 나온 놈이 자리를 뺏겼을 경우에는 뒤에 동생 따라서 올라간다는 것은 좀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우스갯소리지만 뭐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뭐 너나 잘 먹고 살아 하고 가는 거지요. 역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레몬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레몬도 아침에 이렇게 관심을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손을 대지는 않았죠. 시가가 4%대 출발했죠. 4%대 출발해가지고 고가가 28%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는데 손대고 있지 않다가 S맥을 먼저 진행을 시키고 레몬은 키스팀한테 또 따로 레몬을 진행시켰죠. 그래서 그때 5%대 한번 봅시다. 예, 맞네. 이해분할 1차 기준가 5%대 19,150원 19,150원이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 지점 되겠네요. 19,150원이니까 그죠?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지점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또 상승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서 잘라먹고 20% 잘라먹고 나온 게 오늘 가장 잘했죠. 이것도 그 뒤에 이제 뭐 레몬은 엄청난 급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일신은 살아 있지 않습니까? 일신이 상해 풀어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네들은 급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상황관계 그래서 참 배울 것이 여러모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짝짓기 매매를 통해서 일신바이오가 대장을 자리를 차지한과 동시에 S맥을 뭐 시가에 들어갔다면 한 번 수익 먹고
두 번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줬죠. 이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는 놓쳤지만은 요 뒤에는 진행이 됐다는 것은 고무적이었고, 매도 시점을 상한가를 욕심을 내지 하고 대장주가 바뀐 상황, 어제와 오늘의 대장주가 바뀐 상황에서는 잘라 묶고 나오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결정을 잘했다는 거. 역시 레몬도 마찬가지. 레몬도 크게 밀어버리지 않고 수익을 먹고 거의 딱 고점에서 팔았다 보면, 레몬이나 SMA는 딱 최고점에서 팔았다가 보면 되겠네요. 팔아먹고 나온 것이 오늘은 매도가 좋았다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물론 뭐 진입도 좋았지만 청산을 오늘 참 잘했다라고 제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러한 경우의 수, 하나의 테마가 일단 태동이 됐을 때 전일에 어떠한 종목이 대장주를 차지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밑에 있던 동생이 형의 자리를 월등하게 뛰어넘어서 대장지를 자리를 탁 깨차버리면 따라는 가주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같이 어울려서 가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단기로 보는 게 낫고, 다음에 이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대장지를 계속 할 건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다. 즉 일신바이오는 과연 네가 자리를 바꾸고 오늘 1등주가 됐으면 과연 내일 모레 과연 네가 대장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되면 먼저 같은 형들이 한번 지켜보겠죠. 내일 이놈이 네가 나를 까부수고 올라갔으면 얼마나 잘하는가, 정치를 잘하는가 한번 보자. 왕자에 앉았으면 네가 얼마 잘하면 내가 볼 것이다 하고 이제 지켜보겠죠. 근데 이놈이 매우 잘한다면 그때서야 할 수 없네. 당 대 당으로 합병하자 하면서 같이 갈 수도 있겠죠. 연합전선을. 그래서 아직은 미심쩍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는 오늘과 같은 경우를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특징주 섹터는 유한양행은 변경 상장, 알톤스포츠 상장 유지 결정, 한솔 CMP 무증 재료 이렇게 봤는데, 한솔 CMP는 오늘 별로 그렇게 반응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5%? 5% 주고 꼬꼬닥 해버렸네요. 그죠? 부합의 출수 5%. 이거는 큰 재미도 없었고, 유한양행하고 유한양의 우가 오늘 좀 우스웠는데, 유한양의 우가 관심을 훨씬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요즘에 신풍제약 우 같은 그런 애들이 관심을 훨씬 더 받지 않습니까? 유한양의 우에다가 몰렸는데 상한가에 점상한가로 출발했죠. 점상한가로. 그러면 얘를 공략할 수는 없죠. 이제 상한가 매매만 하시는 분들이면 공략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선주는 잘 안 하거든요. 우선주는 호가가 얇아서 상매매도 하기도 좀 끌스럽죠. 그럼 유한양액 공략을 했을 텐데, 유한양액이 13.5% 올라가지고 시가가 13.5% 올라가 출발됐네요. 고가가 17.8%. 이건 겨우 3, 4%밖에 안 줬다는 소리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한양의 우가 점상에 있다가 획 풀어졌고 또 붙었다가 획 풀어졌거든요. 이런 거는 좀 위험해요. 이러한 경우에는 만일에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 일단 유한양의 우가 정확하게 상한가를 안착을 하는 걸 보고 그때서 유한양행을 들어가도 늦지는 않습니다. 한 4, 5%더 줘도 상관은 없거든요. 4, 5%더 줘도 만일에 굳건하게 형이 자리를 잡아준다면 동생이 좀 더 줘도 방향을 딱 정확히 잡아줬지 않습니까? 만약 유한양 우가 상한가를 정확히 안착을 하고 잔량이 많아지고 있고 상매매 관점으로 봐서도 저 정도 잔량이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면은 사람들이 그때 욱 몰리지, 처음부터 훅 이렇게 몰리지는 않단 말입니다. 간을 보거든요. 그래서 유한양의 우가 점상을 출발하니까 유한양도 그걸 보고 따라는 들어갔습니다만 픽 풀어지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 관점에서는 매매하기는 시초가에 이것을 치고 들어가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무리수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유한양의 우를 먼저 가만히 보고 있어야죠. 아, 저놈이 점상한가를 유지하겠나, 상한가에 안착이 되겠나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 요 밑에는 유한양의 뭐 갈동 말동 하죠. 막 이제 갔다가 미끄러졌다 막 이래가지고 겁이 나니까. 근데 확실하게 딱 자리를 잡아주면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때 올라타도 늦지 않단 말입니다. 그때 조금 더 주고 해도. 예. 왜냐하면 특히 상한가를 바라보고 하는 종목, 만일에 유한양의 우가 점상을 유지했다면 유한양도 상한가 같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수익은 뭐 한 10% 정도나 먹는다고 해도 다음날 수익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장 급해가지고 당장 빨리 못 들어가면 뭐가 몽둥이로 두드리 패느냐 말이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할 건 없는 기라. 제가 말했죠. 항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보라. 추종주 매매를 할 때는 추종주 매매뿐만 아니고 아침에 뭐 어떤 종목을 공략할 때 당시 보라 했죠. 보라. 그럼 이런 식으로 추종주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대장주의 흐름을 반드시 면밀히 보고 해도 늦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한양의 쪽은 손을 안 대는 것이 좋은 판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경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톤 스포츠는 이제 뭐 상패 유지 결정이 나서 오늘 관심을 많이 받았네요. 그죠? 시가가 1525원에 시가 잡혀줬군요. 그래서 고가가 20%, 20%. 네. 이 하다 쭉 선 하나만이 올라가 있네. 아따 그놈들 참네. 이게 이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파가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내려올 때 요렇게 내려와 버렸네. 이리 됐단 말이지. 그놈들 참. 급박하게 올라간 종목은 급박하게 내려온단 말이죠.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라. 정신 바짝 차리고 하신 분들은 좀 먹었을 거고, 어리부리한 사람들은 하고 팔아야지 하면서 막 이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못 먹었겠네. 그리고 매도 요령을 급등주는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호가창에 이제 뭐 호가창에 착착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뭐 올라가고 있다. 뭐 다음 묶어도 묶고 올라간다. 이제 자기가 생각한 타점이 왔다. 이제 팔아야지 하면서 이제 막 팔려고 하는 순간 이 호록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팔 건데 호록 내려가면 좀 있으면 올라오겠지. 올라오면 팔아야지 하면 안 올라오고 계속 내려가 버려. 그래가지고 그저 욕심 안 부리고 팔 걸 이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도 요령의 팁은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딱 드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는 순간이 머리에 탁 뜨는 순간에 무조건 시장가로 던지는 겁니다. 미련 없이. 예. 초보자든 고수든 뭐 중수든 간에 다들 그들만의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도의 시점을 뭐 잘 팔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적게 먹을 수도 있지만은 머리에서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지정가로 한 호가 더 먹을 거라고 요 위에 탁 놔야지만, 올라오니까 여기까지 놓으면 딱 팔리겠다 이렇게 놓고 이제 기다리고 그러지를 마세요. 예, 그러지를 마시고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사정없이 시장가로 팍 던져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예를 들면 만일에 뭐 여기 1700원짜리가 있다. 1700원짜리가 있다. 그래, 난 1750이나 팔아야지 이라고 있는데 올라오는 속도가 싹 그렇게 많지가 않다. 강하지가 않다. 부딪히고 내려가고 부딪히고 하다가 이제 돌파를 착 한다. 이럴 때 여기에 돌파를 착 하면서 탁 올라올 때, 그때 실이 시장가로 던져버리면 뭐 시장가로 판다고 다 밑으로 체일된 거 아니거든요.
돌파할 때 탁 팔면 대부분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팔려요. 그게 더 득이란 말입니다. 그 한옥가 먹을 거라고 막 그 한옥가 맞출 거라고 혼자서 여기도 넣었다 저기도 혼자서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옥가 먹으면 뭐 할 거라고 그런지 몰라. 그래서 매도의 요령은 방금도 내가 말씀드린 듯이 머리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팔아야 되겠다. 이제는 팔아야 되겠다라는 속삭임이 들리면 딱 그 순간에 사정없이 시장가로 패대기. 딱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뭐 매도 시점이야, 매도 장소야 사람 아까 초보, 중수, 뭐 고수들마다 틀리겠죠. 초보는 5%만 먹어도 뭐 자기의 눈이 그것밖에 안 되고 마인드 그것밖에 안 되니까 뭐 중수 되면 한 10% 정도 또 먹고 이제 뭐 고수 같은 경우에는 지가 원하는 자리를 잘 고집을 하거든요. 나는 이 종목은 15% 먹을 거야. 나는 이 종목을 20% 목표로 할 거야. 이렇게 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타산 속에서 나온 결과를 하죠. 그러면 그 될 때까지 뻣뻣하게 참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들락이 심하고 들락이 초보자를 같으면 한 10번 20번을 팔고 사고 했을 건데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면 어떠한 이해타산을 놓았던 대체적으로 그 시점까지 와요. 그러면 딱 올라오면 이제 그때 되면 마우스를 딱 준비를 하고 매도 버튼 탁 누르고 딱 가만히 담담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물량이 탁 터지면서 탁 치고 올라올 때 그때 가볍게 시장가로 매도 이래 하죠. 그러면 보통 뭐 자기가 생각했던 뭐 20% 구간이나 뭐 25% 구간이나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오늘 뭐 복귀하면서 공부한 게 참 어찌 보면 상당히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방금 같이 매도 마인드에 대한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앞에 일신과 뭐 레몬, 에스맥을 통한 아직 완전하게 여물지 않는 테마주의 대장주를 가지고 자리 다툼을 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판단의 근거를 내릴 수 있는 어떤 모습, 연출된 모습 그런 것들도 오늘 참 공부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수없이 반복이 되는 것이 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 기억을 해놓고 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는 예전에 주식책을 보면서 수없이 봐서도 저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저도 책이라면 참 많이 봤거든요. 또 제가 뭐 젊을 때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또 책 자체도 그렇게 뭐 많지도 사실은 않았지요. 뭐 주로 뭐 외국 애들이 뭐 외국에서 잘났다 푼 애들 쓴 책이나 뭐 그런 거나 좀 돌아다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있는 대로 긁어 모아서 뭐 보고 이래 했지만 뭐 지금 우리가 하는 운용법에 대한 이런 어떤 세세하고 소소하고 세밀한 이런 것은 어느 책에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뭐 사실은 이거 맞죠. 맨날 뭐 주식채로 펴보면 뭐 이상한 글자만 써놓고 차트 종이 차트만 맨날 뭐 수십 장 펴놓고 뭐 이 거래량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어쩌고 뭐 차트에 뭐 이런 거 했지.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이 뛰어들었을 때 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도움을 주지도 못했어요. 수천 수만 번을 깨지고 싸우고 피 흘리고 타면서 알아낸 거겠죠.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세월의 흔적을 지금 더듬고 있을 뿐이지만 말입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누군가가 그런 책들이라도 좀 해줬으면 또 그런 걸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장소라도 있었다면 그 많은 세월과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시행착오를 그렇게 겪지는 않았을 텐데
돈은 아깝지가 않아요. 하지만 세월이 너무 아깝는 거란 말이에요. 세월이. 그게 제일 아까워요. 그냥 옆에서 한마디만 해주면 그냥 금방 알아챌 수 있는데 어디 뭐 말을 해준 데가 있나? 늘 놈이 어디 책이라고 뒤집어도 있나? 얄궂이 찾더나 막 그냥 지지직거리 놓고 뭐. 공부하시는 초보분들은 정말 잘 꾸준하게 잘 공부를 하십시오. 자, 오늘 복귀는 이 정도 하고 내일 공략 종목 한번 미션 종목 봅시다. 포지션 체크해 봅시다. 내일은 며칠일까요? 매일같이 반복이 되는 이 행동. 자, 포지션 체크 합시다. 내일 며칠인가요? 내일이 무슨 요일이지요? 이런 거는 스스로가 매일매일 전날에 저녁에 앉아서 시나리오를 짤 때는 그것을 스스로가 자꾸 물어보고 스스로가 자꾸 대화를 해야 된다고 했죠. 스스로가. 자, 내일이 며칠이지? 내일이 무슨 요일이지? 거기에 따라서 종목이 많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뽑아놓은 종목 중에서도 나중에 이것을 한 번 더 딱 쳐다보면 그 종목 중에서도 내일은 이리 해서 이 종목은 안 되겠다. 내일의 그 험한 파도를 이 종목을 이기기에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추려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좀 더 정밀하게 이놈들만 가져가자. 이렇게 좀 더 종목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이고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축, 주축, 일축을 시나리오의 상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면 그 종목을 뽑아놓은 종목은 허상의 종목일 수가 많습니다. 즉 불나방처럼 쫓아다니는 종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매수와 매도 타점과 청산, 지니까 청산 시점도 이 간단한 이 하나를 이해를 못하면은 그냥 눈앞에 보인 데만 급급해서 사고 팔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제가 많이 강조한 거고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습관이 되게끔 거의 1년 반 동안 지금 하고 있죠. 포지션에 대해서 아직 이해도가 부족하신 분들은 지나간 자료들을 한번 쭉 둘러보시면 제가 이 포지션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이 있으니까 한번 잘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꼭 뭐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댓글로 신청을 하시면 제가 나중에 시간 봐서 한 번 더 해드리든지 날로 함 잡아서 그렇게 해보죠. 자, 오늘 시장부터 내일 공략 종목을 뽑으려면 오늘 시장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내일 종목을. 보통 내일에 무슨 재료나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면 종목을 사람들은 많이 봅니다. 왜? 그것은 내일 시장이 반영이 될 거니까. 그래서 내일 시장을 보려면 일단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하고 오늘 시장에 강한 놈들의 두께를 측정을 해놓고 그 두께가 내일까지 저항할 수 있는 두께가 있는 놈부터 관련주로 뽑고 그 다음에 뭐 장마감 때나 또 강자들을 뽑고 그리고 내일 시장에 바라보면 표시가 나겠죠. 그래서 종목을 고르는 방식이나 뽑는 방식은 아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각자의 배움의 환경이나 또 그동안 뭐 각자의 살아온 인생에 대한 뭐 어떤 살아온 뭐 경력 뭐 그런 것도 되겠죠. 또 주식을 한 경력도 될 것이고 틀리지만은 뭐 어떤 식이 정답이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주식 책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종목을 뽑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종목을 뽑고 그래서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어떻게 하라 라고 해놓은 책은 단 하나의 책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작년에도 섹터를 꾸미고 그 섹터에서 종목을 도출시켜서 자꾸 그런 식으로 제가 섹터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그래야 하면 초보자들도 종목을 뽑고 고르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한 거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수없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뼈와 살을 붙이는 방법도 이제는 잘 알 것이고 나름대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듣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또 있겠죠. 그래 나도 저 정도는 알아. 뭐 아니면 굳이 저렇게까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이고, 또 저한테 전화를 하신 분들이나 또 뭐 지금 리딩 회원으로 있으신 분들 중에도 보면 뭐 꼼꼼하게 메모를 하면서 그날 방송 들으면서 기억할 만한 거 꼭 메모를 해놓는다라는 분도 계시고 다들 다르시더라고요. 뭐 우리 방송을 바라보는 각자의 시선은 다 다양하겠죠. 자, 오늘 시장에서는 뭐 일단 뭐 일신바이오가 좀 그나마 조금 인상이 깊었고, 뭐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뭐 서울리거나 뭐 비트컴퓨터, 오가닉, 무슨 묵제약품 뭐 상가가 있지만 다들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서 뭐 다 풀려 있죠. 비트도 풀리고 뭐 다 풀렸죠. 그러면 오늘 시장을 장악했던 종목들은 내일 시장을 다시 재장악을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뭐 시간에 쪽에서 종목들이 관심을 받는 종목들이 내일 시장을 좀 치고 나올 확률이 있는데, 내일 전체적인 마인드는 내일이 목요일 아닙니까? 아마 질서가 새롭게 좀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보면 상한가가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밖에 없어요. 여덟 개밖에 없다. 요 근래에 들어서 상한가가 보통 15개, 20개, 30개, 40, 뭐 이렇게까지 된 적이 많았잖아요. 근데 점점점 이제 상한가 종목이 줄어들어가죠. 이것은 이제 질서를 찾아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어떤 이제 시장으로. 코로나 쪽 애들이 급격하게 뭐 큰 사건만 터지지 않는다면, 이제 시장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뭐, 하루에 상한가 종목이 뭐 30개, 40개 나고, 옛날에 15% 시대 때도 그런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뭐 큰 뭐 어떤, 뭐 이슈가 있을 때 아니면. 좀 과열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뭐 그전 때는 코로나 관련도 뭐 전부 다 상한가, 지금 코로나 관련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또 상한가에 안착이 된다는 것은 이제 물 흐름이 서서히 약간 엷어지면서 천천히 파랑이 돌을 한 개 던지면 요렇게 이제 뭐 일어나지 않습니까? 호수에 그런 식으로 이제 찬찬히 퍼져 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꼭 코로나나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이슈에 접근을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내일은 추종주 매매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죠. 즉 우리 흔히 말하는 짝짓기 매매. 추종주 매매는 자꾸 해야 됩니다. 자꾸 해야 보는 눈도 빨라지고, 그리고 뭐 대장주와 뭐 밑에 형과 동생의 갭이 어느 정도 어떤 종목은 차이가 나야 그때는 공략 타점이 되고, 또 어떤 종목은 둘이서 같이 딱 붙어 있을 때가 더 좋고, 어떤 종목은 뭐 아예 저 밑에 파랄 때 돼 있고 하나는 상한가가 있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방법,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자꾸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계속 반복 수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치의 데이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창고에 넣어놔야 된다는 거죠. 즉 요즘 말로 뭐 컴퓨터 서버에 넣어놓듯이 넣어놔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싸움을 할 때 그때 급할 때는 여기서 한 놈을 착 빼오고 착 빼오고 착 빼와서 대응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치를 하나하나 깨달으려면 얼마나 수없이 많은 전투를 치러야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수많은 또 시행착오를 겪고 또 금전적으로도 많이 힘들겠지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누군가가 그 길을 먼저 걸어온 사람이 말을 해줄 때는 탁하던 기회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배우셔야 합니다. 젊으신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얼마 좋습니까? 추종주 매매를 한다라고 오늘 결정을 한 이유는 시장이 별로 볼 게 없죠. 그래서 내일 트레이딩 마인드는 목요일 아닙니까? 목요일은 변동성이 강한 날이다. 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 현황이 지금 크게 시장을 쥐어잡고 흔든 놈이 없지요. 지금은 다 또 고냥고냥 그렇게 눈치만 보고 있죠. 그동안 코로나 섹터 중에서 뭐 진단 키트, 뭐 치료자 키트, 뭐 이런 뭐 난리를 피더니 지금은 제법 많이 잠잠해졌죠.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새로운 어떤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는 서로가 눈치짱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목요일이니까 더군다나 내일은 기본 마인드는 관망을 유지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아직 새로운 어떠한 질서가 나타나기 전에는 관망을 유지를 한다.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하나, 둘, 셋, 넷, 8종목 중에서 4종목이 상한가 풀려가지고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가 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얼마 전까지 아니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뭐 상한가만 실이 붙으면 다 돈 되는 걸로 알았단 말이죠. 근데 불안하다는 뜻이거든요, 저기. 뭔가 상가에 들어갔던 사람들 자체가 뭔가 내일은 좋지 않겠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팔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전체적인 매매 마인드, 관망이라는 마인드를 머릿속에 아침부터 잘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왜 이런 마인드를 제가 쓸데없이 자꾸 이야기하냐 하면 하루의 날짜를 생각을 하고 공략할 종목을 선택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기 전에 전체적인 내일 시황이 어떻겠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만일 관망이라고 판단이 들면 이것을 자꾸 머릿속에 대세이면은 쉽게 들어갈 것도 잘 안 들어가요. 조금 더 보자. 그리고 쉽게 따라 붙을 것도 아니야. 어제가 내가 전체적으로 판단해봤던 내일 시장이 좀 애매모호해. 그럼 또 잘 안 따라 붙어요. 이 마인드를 아예 생각지를 안 했다면 그냥 평상시처럼 뭐 들어갈 때다 톡 들어가고 따라 붙을 때다 하고 탁 따라 붙고 이래 한단 말이죠. 예, 그냥 평상시처럼. 근데 전날에 시나리오를 짜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과 이슈나 뉴스들을 생각해보고 내일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썩 좋지 않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어제는 전체적인 마인드는 관망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 다음날까지도 유지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까먹어요. 분명히 자기는 어제는 그렇게 생각해 놓고 매매할 때는 다 그때의 생각은 어디 갔는지였고 전부 다 뭐 저 안드로메다를 보내버리고 열심히 뭐 빨간 놈 쫓아다니고 뭐 혼자 난리를 치죠. 근데 이 기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매가 좀 더 신중해지고 매수와 매도도 좀 더 신중해지고 그렇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뭐 매매 추종주 매매는 몇 종목 적어 보겠습니다. 종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뭐 SM하고 레몬이 뭐 오늘 모습이 안 좋다고 해서 버리면 안 되지요. 일신 바이오가 죽기 전까지는 같이 또 봐줘야 되지요. 음. 자, 이렇게 되면 총 5개의 추정주가 지금 나타낸 건데, 자, 1번, 여기 2번, 3번, 4번, 5번. 5개의 추정주 기본 포지션이 잡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섹터 중에서는 지금 뭐 일신바이오가 이제 밖에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치료제 쪽으로, 치료제나 백신 쪽으로 모양새가 옮겨가는 모양새지만 언제 어느 때 또 바뀔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도 어차피 치료제 관련주 아닙니까? 이뮨메드 관련주인데 둘 다 지금 시간의 상한가가 있어요. 둘 다 누가 잘났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아침에 시가가 서로를 형과 동생을 가르쳐 줄 겁니다. 뭐 대체적으로 인베스트가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뭐 이건 내일 돼봐야 알겠죠. 그러면 두 개를 놓고 얘네들은 격차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날 거란 말입니다. 보고 흐름을 좀 조심해서 해야 돼요. 얘네들은. 왜냐면 내일 목요일인데 너무 시가가 높다든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성급하게 뛰어들지 말고 천천히 흐를 보고 적정한 시가면 함 승부를 보겠지만은 너무 높으면 기다렸다 눌림목을 본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추정주 매매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하나의 종목만 가지고 해도 충분해요. 하지만 여러 개를 일이 해놓은 것은 아직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의 수를 공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다음은 일신바이오와 S맥레몬. 지금 S맥과 레몬은 시간에서 마이너스 돼 있단 말이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일신바이오 지원천은 지금 상한가가 있고. 자, 그럼 만일에 일신바이오가 내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형들이 원래가 얘들 형들이죠. 형들이 동생이 이제 밥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꼬나 보겠죠. 내일 저놈이 잘 하겠나. 막내라고 엄마가 막내라고 너무 좋아하는 거 아이가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놈이 내일도 안 죽고 또 만일에 내일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 형들이 뭐 저것들도 밥 얻어 먹으려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엄마한테 두드려 맞지 않으려면. 그럼 같이 일하러 가야지요. 그죠? 그래서 일신바이오의 흐름을 유심히 보고 강하다고 판단이 될 때만 이놈들을 같이 유지를 해줍니다. 공략 관점으로 봅니다. 왜? 그 이유는 지금 코로나 섹터 중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이 두 개의 섹터밖에 현재는 없다 이 말이지. 이몸의 치료제 섹터니까. 그러니까 같이 봐줄 필요성은 있다. 뭔가 산뜻하고 뭔가 신박한 놈이 톡 하고 티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리고 내일은 감망 모드로 유지를 하는데 한 가지 더 갈 것은 뭔가 좀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 종목이 있으면 그는 완전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메가이시에스와 CU메디카. 약간 이제 뭐 젖어 있는 애들이죠. 약간 이제 뭐 많이 올랐다가 젖어 있는 애들이지만은 그래도 봐줘야 된다. 왜? 아직까지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게 급등을 한 종목이 이 대장질을 했던 놈 아닙니까?
메가 ICS가 결코 이것이 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뭐 이러다가 어렵고 꼬꾸리질 수 있겠지만은 아직은 불을 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CU 메디칼, 뭐 메가 ICS 이 두 개를 같이 한번 붙여서 보자라는 마인드로 좀 봐주시고, 내일부터 뭐 온라인 뭐 이제 뭐 중3, 고3 뭐 한다죠. 뭐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사회적인 이슈를 안고 있는 것들이니까 뭐 교육주는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요 밑에 뭐 비상교육도 있고 메가 스터디도 있고 YBM넷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뭐 이 두 가지를 추천으로 보죠. 메가 MD는 시간의 상한가 있고 아이스케일은 에디는 상한가는 못 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구수기의 중화인에서 뭐 얘는 내일 멍텅구리가 될 수도 있고요. 멍텅구리가 될 수도 있고 뭐 하락으로 하락 출발이 될 수도 있는 종목이고, 또 아니면 뭐 모습이 좋게 출발하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죠. 일단 내일 지금 제가 뉴스를 아직 못 봤는데 10시 50분이죠. 지금 뭐 내일 뭐 아까 뉴스가 좀 여러 개 헷갈리게 나와요. 뭐 미국과 캐나다도 참석을 한다. 내일 회의죠. 9일이니까 참석을 한다는 말도 있고 뭐 안 한다는 말도 있고 있으니까 내일 만일에 뭐 좋은 일이 있다 하면 뭐 홍구가 먼저 날아가겠죠. 날아가면 중앙을 얼른 같이 봐주고, 별로 뭐 큰 움직임이 없다. 근데도 잘 안 죽고 빨빨거리고 자꾸 뭘가 생각이 있는지 자꾸 빨빨거리고 죽지도 않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심히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보고 있다가 뭔가 움직임이 확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면 뭔가 뉴스가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얼른 따라 붙으면 되겠죠. 그럼 흥구수기가 먼저 치고 나가겠죠. 그럼 중앙은 그때서야 뒤늦게 막 양말 신고 막 신발 신다고 늦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놈 살짝 잡고 들어가면 되죠. 뭐 오늘 그 뭡니까? 그 저 한국 한국 유니온 제약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놈도 오늘 21%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쟤들 레몬하고 에스맥 막 올라갈 때 뭐 얘는 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밑에서 놀았지. 근데 제가 웃기는 게, 제가 오장 식사하고 나서 공략 종목 한 개 뭐 더 볼 거 그래 뭐 톱택입니까? 막 그놈하고 이거 두 개를 종목을 보내고 뭐 봅시다 하는데 뭐 쪽지 보내고 나니까 갑자기 막 우르르 올라가 버리더라고. 그 좀 기다려가지고 좀 제가 보고 신호 주고 들어가면 될 텐데 뭐 좀 봅시다 그런데 뭐 우르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손을 떼버렸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좀 봅시다 그러면 좀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막 먼저 사고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신발끈을 메고 중앙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전체 사야 됩니다. 근데 이제 흥구 쪽은 내일 뭐 뉴스에 따라서 많은 이제 부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추정론 매매가 뭐 보기보다는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은데 뭐 어떤 종목은 강할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약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각각의 흐름은 똑같은 추정조 매매를 하지만은 각기 저에 있는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추정주 매매도 각각이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공부를 하시면서 각각이 어떠한 포인트로 움직이는가, 또 어떠한 경우에 수가 됐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을 내일 한번 잘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내일이 목요일이죠. 기술주 몇 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해도 너무 좀 많을 것 같네요. 기술주는 오늘 쉬고 합시다. 자, 오늘 4월 8일 수요일이죠. 내일 4월 9일
금요일이 4월 10일.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월초 지나갑니다. 월초 동안의 매매를 첫 한 주 동안은 수익을 꼭 내라 했는데, 이번 뭐 첫 한 주가 반반씩 3월 말과 뭐 4월 초가 얽혀버리는 바람에 좀 의미가 없었는데, 이번 주는 다들 잘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주식을 하다 보면 좋은 판단과 잘못된 판단을 뭐 두루두루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판단을 저녁에 와서 복귀를 하면서 수정 보완을 하고 고쳐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가 잘못된 점을 수정 보완만 해도 훌륭한 고수가 됩니다. 게으름 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저녁에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말이지. 아침에 뭐 후다닥 해가지고 빨개 보이는 놈 홀딱 집어넣고 그런 매매 하지 말고요. 아시겠죠? 항시 준비한 자, 준비를 하고 있는 자, 준비를 해 나가는 자만이 항상 시장에 선두에 설 수가 있습니다. 꼭 이 점 잊지 않습니다. 아참, 그리고 또 마지막 멘트 해야 되겠죠.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자, 또 내일 우리 각각의 시장에서 또 열심히 해봅시다. 아시겠죠? 오늘 다들 하루 종일 일하신다고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주였습니다.